기본적으로 좀 토크를 좋아하시는군요, 우리 네, 교수님. 좋아해요. 우리 쪽이네, 우리 쪽. 저희 뭐 제가 얘기할 때가 가장 좋아요. 아 그래요? 남 얘기 듣는 거 남 얘기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. 아 졸려요. 다른 사람 얘기하면. 다른 사람 얘기하면 졸려요? 똑같아요. 아니 그 저기 장미란 선수가 은퇴한 지 벌써 10년. 아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? 네, 제가 2013년 1월에 은퇴했는데 벌써 딱 10년 됐더라고요. 이야. 어떻게 역도를 좀 시작을 하게 된 겁니까? 뭐 사실 어렸을 때는 아마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아 나도 이렇게 말랐을 때가 있었구나 이제 있었는데 한 초등학교 때부터 되게 먹는 거를 좋아하니까 살이 쪘던 것 같아요. 네. 엄마가 자꾸 다이어트를 막 강제로 시키기 시작하셨어요. 어머님께서. 네. 근데 이제 제가 엄마를 이겼던 것 같아요. 엄마가 포기를 하고 그냥 너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하고 두신 거예요. 그리고서는 이제 계속 있다가 중학교 때 아버지 저 처음 역도할 때 감독님이 아버지 지인분이셨어요. 이제 오셔서 저를 보더니 너무 너무 좋다고 감탄하시는 거예요. 어우만 한 3번 하셨던 것 같아요. 아버지 지인분께서. 보시자고 역도 감독님. 테스트도 없이 그냥 좋다고 그러셔서 오만 3번. 네, 그때가 이제 중학교 3학년 여름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한 번만 가보라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갔는데 역도장을 들어가려 했는데 어떤 남자 선수가 저를 보더니 우와 진짜 크다 이러는 거예요. 울면서 돌아왔어요.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치. 용기를 내서 어린 나이에 항상 한참 그 감수성 예민한. 그래가지고 시기에. 이제 막 울면서 왔는데 겨울방학이 됐는데 또 엄마 아빠가 권하시니까 한 번만 갔다 와보라고.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사전 지식이 역도에 대해서 전혀 없었고 그냥 가서 하는데 바가 그래도 15kg예요. 그러니까 가볍지가 않아요. 근데 처음 자세 몇 번 이렇게 배우고 드는데 하나도 안 무거운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원래 들었던 것처럼 원래 가까이 있었던 것처럼 그냥 막 하니까 언니들 막 잘한다 이러고 기록도 막 쑥쑥 느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 이게 내 잘하는 거고 너무 좋다 이제 이래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반복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 이제 역도가 사실 또 기록 경기니까 그렇죠. 그게 너무 재밌어요. 그 기록도 깨는 게 재밌다. 이게 근데 이제 이게 나옵니다. 이게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장사 집안으로 이게 집안이 장사 집안이네요. 우리 장미란 선수의 그 집안이 장사 집안이군요. 근데 저희 아버지가 딱 보면은 옛날에 장사 그런데 아빠 못지않게 어머니는 또 그 스피드? 그러니까 약간 엄마 아빠의 그런 좋은 유전자를 제가 잘 물려받은 것 같아요.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국대회 나갔는데 제가 첫 전국대회 나가서 한 시작한 지 6개월 만이었던 것 같은데 전국대회에서 3등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1등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. 집안에서는 어떻습니까? 이렇게 진짜 6개월 만에 뭐 전국대회 3위, 뭐 승승장구하는 이제 그런 거 집에서도 되게 좋아하셨겠는데요. 너무 좋아하셨고 가장 좋았던 거는 이제 엄마가 더 이상 먹는 거를 제한하지 않으셨고 뭐 사실 마음껏 먹으라고 이제는 뭐 그냥 오히려 지금은 더 먹어야 되니까. 더 먹으라고 그러고 막 사실 예전에 제 선수 때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침에 고기 먹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막 상당히 놀라는 장면. 그거 맞아요. 제가 그 예전에 저희 식구들은 그걸 보면서 저게 왜 이상한지. 나 아침에 먹는 삼겹살이 진짜 맛있거든요. 근데 고기는 다 맛있어요. 맞아요. 개인적으로 어떤 고기를 좀 선호하십니까? 어려워요. 저는 다 좋아하세요. 맛이 없을 수도 없고. 그러면 그 장미란 교수님께서 좀 이 음식은 나 별로 안 좋아해 하는 거. 안 좋은 거. 네. 유일하게 안 먹는 게 젤리예요. 왜요? 옛날에 그걸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. 왜요? 말씀하세요. 옛날에 그걸 너무 많이 먹고 체했어요. 그래서 젤리를 먹고 체해요? 그러니까 많이 먹었나 봐요. 곰을 몇 마리 드신 겁니까? 그래서 그 이후로 안 먹어요. 그때 그 기억이 있으니까. 네. 아니 어쨌든 장미란 선수의 첫 올림픽이었죠.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이제 이게 이제 12년 만에 한국 역도에서 나온 메달이었고 요 이제 이 당시에 장미란 선수가 진짜 엄청 기뻐하던 그죠? 선수촌에 또 들어가서 준비를 하면 그 선수촌의 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. 제가 이제 2002년도에 태릉선촌 처음 들어가서 한 10년 있었던 것 같아요. 2012년도까지. 근데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는 뭐 너무 신기하죠. 근데 이제 그 안에서만 생활하는 게 어찌 보면은 뭐
훈련만 해야 되니까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반복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갔으면 또 그렇게 룰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그걸 지키면서 하다 보니까 10년이 지나간 것 같아요. 야,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나는 괜찮았다라고 하지만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게 진짜 굉장히 무료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요. 똑같은 생활의 반복. 예. 이게 또 보시는 분들도 늘 비슷하잖아요. 예. 근데 뭐 사실 다른 사람을 쳐다볼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막 누가 말 시키는 것도 그냥 반갑지 않고 나도 말 안 걸고 그냥 항상 운동 끝나면 그래도 식당 가서 1등으로 밥 먹어야지 약간. 좀 전에 장민환 선수 봤어요. 이거 귀여워. 예. 1등으로 밥 먹어야지 이제 이 거기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왜 1등으로 밥을 꼭 드시려고 그러셨어요? 왜냐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건 방금한 음식이잖아요. 방금했을 때 딱 처음 뜨는 게 또 그 맛이, 그 맛이.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딱 뻗을 때 그 기쁨. 그 기쁨으로 또 충전을 하고 오전 운동하고 이게 먹는 것도 훈련의 연장선상이었기 때문에 많이도 먹었지만 천천히 먹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먹고.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장민환 교수님이 그 선수 시절을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. 말할 시간도 아껴서 내가 그냥 운동에 집중. 그러니까 다들 장민환 선수를 타고난 역도 천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진짜 장민환 선수를 만든 건 그 성실함이었던 것 같아요. 진짜. 그러니까 뭐 주말에도 뭐 사실 별다른 뭐 하루 연습량이 얼마나 있습니까? 그냥 아주 많이 할 때는 한 5만 킬로? 5만 킬로요? 네. 얼마나 들었나 이제 더 했을 때가 있었는데 많이 했을 때는 한 5만 킬로? 그리고 조금 보통 했을 때는 한 2만에서 3만 킬로? 했던 것 같아요. 그 유독 2007년 세계선수권 대회가 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. 네. 왜요? 왜냐면 2006년도 도아시안 게임 때 제가 이제 중국 선수한테 졌어요. 뭐 그 이름도 유명한 무샹샹 선수인데. 기억나네요. 네. 장민환 선수와 늘 함께 무샹샹. 지고 나니까 그 선수가 더 큰 산처럼 보이는.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는 저 산을 넘을 수 없을 것 같다. 근데 이제 2007년도 세계 대회를 갔는데 이렇게 그 선수 운동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. 사실 시합을 하면은 상대가 하길 바라세요, 못하길 바라세요?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아니 뭐 솔직히 말하면 못하길 바라죠. 바라잖아요.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막 떨겨라 막 이런 마음으로 있었어요. 근데 순간 그때는 또 여전히 떨겼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순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. 제가 그냥 왜 나만 아는 부끄러움 있잖아요. 그냥 내가 1등 하고 싶으니까 제가 어떤 노력을 했든지 제가 그냥 실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무샹상아 너 준비한 거 다 해라. 나도 내가 준비한 거 다 할 테니까.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. 되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막 했어요. 올라가서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. 근데 너무 하고 막 좋아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시합이 끝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태어나서 처음으로. 이 가슴에 막 그 설레임과 두근거림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. 내가 되게 스스로가 좋은 승부를 했구나. 마음적으로도 좀 성장을 하는 그런. 맞아요. 그렇게 간절하던 동메달을 제가 몇 년 뒤에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. 근데 너무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선수들이 너무 많은 선수들이 약물에 노출이 많이 됐구나. 그런 게 아쉬웠고.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했던 선수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서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어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도 서봤잖아요. 근데 제 후배도 베이징 올림픽 때 임정아 선수라고 4등을 했는데 나중에 2등으로 이제 승격이 됐어요. 은메달로. 근데 그 친구는 그 무대에 서보지를 못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마음에 안 좋죠. 저보고 내추럴이라고. 야구에서 내가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렇게 2, 3위. 근데 우리 선수들은 야구했는데 왜 걔는 그거밖에 못했어.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
그냥 너무 그냥 놀랐어요. 아 얘네도 그랬었구나라는 생각. 드디어 이제 31살의 나이에 은퇴를 합니다.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아요. 그 이제 올림픽에서 돌아가신 이후에. 네. 아니 이제 사실은 런던 때 그때가 4등하고 맞췄으니까 그러니까 선수는 누구나 좀 더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지 아쉽게 마무리하고 싶지 그렇죠. 않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더 하고 싶었는데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막 몸도 너무 그냥 아프고 마음도 산란하고 이래서 아 그냥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걱정은 되지만 마음은 너무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뭔가 좀 헷갈릴 때는 뭔가 마음이 편한 결정을 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에 은퇴를 했고 또 다행히 아주 감사하게도 은퇴식을 고양시청에서 성대하게 해주셔가지고 잘 마무리하는데 이제 제가 감사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요. 근데 까먹을까봐 이제 막 제가 썼어요. 근데 쓰는데 첫 입을 떼는 순간부터 막 눈물이 줄줄줄줄 나는 거예요. 무슨 사연 있는 사람처럼. 그래가지고 막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이거를 막 꺼이꺼이 하면서 이제 읽었는데 그냥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운동 처음 시작할 때부터 또 대표팀 들어갔던 순간, 올림픽 나갔던 순간 그냥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났는데 되게 아쉬움보다는 감사한 게 너무너무 컸어요. 그러니까 너무 나를 이렇게 사실 제가 욕도 아니었으면은 막 이렇게 뭔가 주목을 받고 격려를 받을 일도 없었는데 욕도로 인해서 내가 너무 과하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많은 복을 받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. 저를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행복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역도장으로 이제 그 가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가보라고 해서 이제 가는 그 장미란 선수에게 그 당시 그 좀 얘기를 할 수 있다면 해주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? 아 처음 역도장 갔을 때 그렇죠. 그냥 여름 방학 때 시작하지 그랬어. 그냥 누가 뭐라 하든 뭐 크다 하든 큰 걸 크다고 했지 작은 걸 크다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냥 누가 뭐라 하든 그냥 그 길로 역도장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. 왜 안 들어갔니? 그 몇 개월을 왜 늦췄니? 네, 왜 늦췄니? 이제 그럼에도 묵묵히 훈련을 열심히 이겨낸 미란이잖아요. 그렇지 네, 않습니까? 네. 그 미란이한테 고맙진 않습니까? 래퍼 미란이요? 아니 그때 그래도 그 미란이 겨울방학 때 거기 걸어가던 맞아. 다시 겨울방학 때 가서 한 건 너무너무 잘했다. 인생하고 역도요. 그냥 무게를 견디면서 사는 게 좀 닮은 것 같아요. 어찌 보면 선수할 때는 그냥 단순히 바벨에 그러니까 다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냥 가장 크게는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 중량을. 근데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되게 많은 어려움들을 맞이하잖아요. 근데 되게 마음이 흔들리게 되더라고요. 근데 하루는 그냥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이렇게 막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. 창밖을 보면서. 근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한 번에 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게를 드는 게 전문이긴 하지만 이거는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. 라고 이제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냥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. 이렇게 한바탕 막 울고 나니까 그냥 되게 좀 가벼워졌어요. 그리고 어제는 너무 이렇게 슬펐고 아팠고 그랬지만 오늘 또 새 하루를 내가 맞을 수 있고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거, 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구나.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사소한 건데 학교하고 집이 가까우니까 출근길이 짧아서 너무 감사하다. 저희 학교 올라가는 길이 너무 이렇게 나무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서 너무 예뻐요. 그러면 그냥 그런 거 보면서 또 이런 아름다운 걸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. 그러니까 이게 감사하다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진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어려운 순간들이 왔을 때 너무 그거에 대해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냥 그게 싹 다 묻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
그렇게 우리가 이제 힘든 시간들을 또 왜 견뎌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그런 시간들을 잘 지나왔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안정감. 그러니까 그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역도를 하면서도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아 이게 참 나한테 주어진 거. 그 무게를 견뎌가면서 사는 게 참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해서 해볼 만하다.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